나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저축만 해서 현금만 모아서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 먹고는 사는데 부의 단계를 올라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인연 활동하고 있는 여한진입니다. 여러분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부모님도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나 키우느라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집도 어렵다. 나 하나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님께 돈도 드려야 된다.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법, 또 부자들의 이야기만 다뤘는데요. 오늘은 가난해진 이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흙수저, 부모님에게 돈을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에게 인스타로 긴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영상을 꼭 찍어봐야겠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게 뭔가 용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 키우고 아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더 이상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기서 찾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경제적인 관념이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영상은 부모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 키우고, 또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못하면서 열심히 사셨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돈이 없는 이유,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못 벌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소득이 현저하게 작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공통적으로 만나본 결과 부모님의 소득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기인 만큼 물가도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의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 기간에 집값도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소득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100만 원씩 벌면서 애들을 먹이고 키우고 또 집도 이사 가야 되고 막 이러느라고, 근데 반면 내가 소득은 그만큼 제자리 구간을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막 계속 교육비도 오르고 다른 것들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충당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워낙 또 가진 돈이 적고 소득이 적다 보니까 생활비를 빌려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 애들의 교육비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집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거나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야 될 때 돈이 없을 때 막 급전을 빌리신 경우가 있어요. 아는 분에게 빌리거나,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또 아니면은 어디서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조금 쓰시거나 급전을 쓰시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하면 이게 거의
카드론 4채 정도 되는 이자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부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충당해서 쓴 거죠. 소득 수준은 낮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목돈도 올라가야 쓸 일이 많은데 오히려 돈을 빌려 쓰면서 이자까지 불어나면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부모님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그건 맞는데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지금 객관화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관념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경제관념은 돈이나 재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념이에요. 가치관. 그런데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경제관념을 마련할 수 있는 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 기회를 잃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경제가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강남 아니면은 뭐 분당 이런 데가 옛날에 뭐 1988 그런 드라마 보면은 배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밭이고 쓸모가 없는 그 땅일지언정 그 땅을 살 수도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장기에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를 때 재테크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 재테크할 돈조차 없으니까 그 기회마저,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거겠죠. 자, 이렇게 제가 정말 이런 사연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공통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부모님이고 또 열심히 사셨고 키워주셨고 감사하죠. 열심히 사셨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조금 객관화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요. 경제적인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낮았다는 문제점, 그리고 뭐 전월세 전환율 아니면 뭐 이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념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에 뭐 급급하다 보니까 재테크에서 부의 단계를,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의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생활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은요. 지금 부모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대학교도 나왔고 학자금 대출도 갚으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이제 계급론적으로 흑수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급론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비율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절반 이상의 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보면요. 이런 분들은 나도 먹기 살고 힘들어. 내가 겨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막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과외 안 받고 갔단 말이죠. 그럼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이 나오는데 그 학자금 대출을 직장에 취업해서 갚아요. 근데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막 그거 2, 3년 동안 갚았어요. 그럼 학자금 대출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되게 연령이 늦춰져서 20대 중후반쯤 되고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고 하면 30대쯤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나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이러면서 돈을 모으기 힘들어지고 팍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내가 부자로 가는 길로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경제관념이 조금 부족한 부모님에게 자란 분들이 경제관념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부모님이 경제관념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노력하고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그걸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물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돈 자체, 부의 되물림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 경제관념도 되물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관념을 다시 한번 뜯어 고쳐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요, 내가 마이너스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직장인이면 내가 월급을 벌면 소득이 있죠.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이 지출을 통제해서라도 내가 버는 돈에 마이너스가 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축을 하건 무조건 아껴서 지출을 통제해서라든지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의 금액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아니면은 현금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재테크를 하는 걸 해야지 자산 규모가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저축만 해서 현금만 모아서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 먹고는 사는데 부의 단계를 올라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경제관념, 돈을 지출하는 거에 대한 경제관념, 돈을 불리는 재테크에 대한 경제관념을 다시 한번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안타까운 점은 부모님이 이렇게 사셔서 이런데요 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배운 그런 경제관념이 아니고 이 현실에 맞춘 경제관념, 내가 직장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경제관념으로 내 스스로 뜯어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조언은요, 마인드,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제가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약간 흑수저,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낙인을 찍으세요, 보통. 아니면 부모님을 뭐 존경하고 아끼고 또 지금도 지원해 드리지만 마음속 깊은 면에서는 약간 힘들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절망감, 후회, 그리고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 이게 시작이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나는 경제관념을 싹 바꾸고 내가 아직 젊고 아직 내가 30년, 50년 동안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소득이 이제는 꽤 직장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 후회, 포기 이런 감정을 싹 버리시고요.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경제관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부모님은 잘 사세요. 그런데 제 스스로 했거든요. 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명확한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시고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홀로 서는 법을 배워서 그거를 극복하는 걸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조언은요, 새로운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보통 본인이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어렵게 되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없거나 재테크의 기회가 왔을 때 소극적이거나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 사람이 1억짜리 투자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조금 더 홀가분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는 9억이라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1억밖에 없는 사람이 1억짜리 투자를 할 때는 이 1억이 내 전 재산이야. 이거 잃으면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재테크하는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과감하게 재테크를 해서 저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 투자를 해서 그거를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하지만 안 좋은 경우는 뭐예요? 돈이 없는데 마음이 조급하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면 그거는 안 좋은 경우가 될 거고요. 대신에 확실한 재테크 투자처,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실거주 투자, 아니면 입지가 좋은 곳에 사는 내 집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의 단계를 천천히 올라가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실행했을 때는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무섭고 두렵고 이 돈을 다 잃을 것 같고 내가 공포스러우면 더더욱 조심하면서도 정말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정말 부자인 사람들과 비교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부자인 사람들은 부모님께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은 받고 태어났어요. 그거는 우리의 논외 대상이고요. 그냥 나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부의 단계가 다 다르고 나의 생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나의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아끼고 하지만 그 아끼다 보면 약간 현타가 오거나 슬퍼지거나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감정을 좀 더 극복하고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관념을 답습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특히 부모님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경제관념을 닮은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걸 조금 객관화해서 보시길 바래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마음, 경제관념에 대한 관념은 조금 더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고 현실에 맞는 방법들을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연구하고 내가 경제관념을 싹 다 뜯어 고치고요.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 자신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또 흙수저면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것도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바꾼다면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에게 긴 글을 남겨주시면서 본인의 사정을 말씀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이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독립, 또 경제관념에 대한 확실한 부분, 또 재테크, 부의 자산 늘리기 이런 것들을 늘 응원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혹시 저와 소통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이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소통하고 싶으면 저에게 DM 같은 걸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관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왜 가난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엮여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물이 더 나은 부미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